테스트 앤 스코어 이것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산출된 모델에 대해서는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이 테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도와 예측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리딕티드 데이터와 액추얼 데이터의 매트릭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마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다루었던 캐글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타이타닉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꼭 만나곤 하는 유명한 데이터셋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타이타닉 데이터셋입니다. 이 타이타닉 데이터셋은요, 캐글에서 가장 유명한 데이터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캐글 사이트 데이터셋으로 와서 타이타닉이라고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많은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데요. 1912년 발생한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에는요, 타이타닉호에 승선한 승객의 성별, 연령, 티켓 등급, 승선 위치 등의 정보와 함께 생사 여부에 대한 결과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생존 여부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해보라 라는 경진대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렌지를 실행하고요. new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에서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 파일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실제 오렌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세트 중에 타이타닉 데이터 세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데이터 셋은요, 굉장히 많이 축약된 데이터 셋으로 4가지 데이터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캐글 사이트에서 검색한 타이타닉 데이터 셋을 다운받으면 훨씬 자세한 데이터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정보가 포함되어 있던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왔습니다. 풀 세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다운받았었고요. 그 데이터는 제 블로그에도 따로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에서 파일에 있는 이 기본 값이 아니라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따로 찾아보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폴더 아이콘 클릭을 하고요. 다운받았던 폴더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열어보도록 합니다. 이번엔 훨씬 더 여러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 롤에 처음에 아마 다운받았을 때는 이 타겟 값이 들어가 있지 않을 거예요. 타겟 값을 survived 여기를 클릭을 해서 타겟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해주고요. 닫겠습니다. 오렌지 왼쪽에 있는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을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데이터 테이블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이 파일과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한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면 다운받았던 파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의 개략적인 데이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survived가 0 또는 1로 표현이 되어서 살아있는 경우가 1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름, 티켓 이름, 보다 상세한 정보들이 쭉 들어가 있고 이 물음표로 되어 있는 의미 없는 정보도 생각보다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성별에서 남녀에 대한 거, 그리고 P 클래스라는 거는 객실의 등급 정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패신저 아이디 같은 경우는 그냥 순번으로 1번부터 쭉 증가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이, 엠바크드 같은 경우는 승선을 어디에서 했는지에 대한 정보, 이런 정보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 셋이 구성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이 내용들을 표 형태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전체 데이터의 형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비주얼라이즈 툴을 좀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트리뷰션즈, 이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 테이블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데이터 테이블과 연결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파일에서 바로 연결을 해도 돼요. 더블 클릭을 하면 각각의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런 표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와 비교를 할 것인지를 색깔로 표시하면서 보면 좋은데요. 우리의 타겟 값을 살펴볼게요. 타겟 값은 우리가 survived이기 때문에 split by라고 되어 있는 것, 여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survived를 선택을 하면 생존자와 생존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객실의 등급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쭉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사람의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부 높낮이가 다르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좀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한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컬럼즈에 있는 항목 중에 probabilities라고 하면은 이건 전체 값에 대한 비율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성분비를 비교를 할 수 있어서 어떤 영역에 속하는 값이 더 크다 작다에 상관없이 이 영역의 값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 표를 열어줬을 때 이 제가 보는 것처럼 위로 스탁된 형태가 아니라 옆으로 나란히 있는 형태로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요 아래에 있는 스플릿 바이에 있는 스택트 칼럼스의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으면 요와 같은 형태로 보이게 되고요. 사실 요와 같은 형태로 보면 어떤 비율을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서로의 비율을 보기 위해서는 스탁 칼럼즈와 쇼 프로버빌리티즈를 선택을 해서 보시는 게 비율을 보시기에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쭉 데이터들을 살펴보다 보면요, 어떤 의미를 찾아볼 만한 값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성별에 대한 겁니다. 성별을 보면 확실히 여성의 경우가 남성에 비해서 생존율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시나리오에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여성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우는 조치를 했었고, 다른 한편으로 타이타닉에 준비되어 있었던 구명보트가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 모든 승객을 태우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구명보트를 탔던 어린이와 여성들의 생존율이 훨씬 높았고요. 그에 비해서 많은 남성들이 생명을 잃었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와 같은 결과가 데이터로 표현이 되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약간 다른 관점에서의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승객 중에 보다 부자였던 사람은 생존율이 더 높았을까라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누가 부자다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지표는 없겠지만 객실의 등급으로 우리는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객실의 등급 정보로 봤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 객실의 비율로 봤을 때 확실히 1등급의 객실에서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데이터를 보실 때는요, 다시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등급 객실의 생존율이 확실히 높았던 것은 맞는데 이게 순수하게 객실에 의한 영향이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1등급 객실의 남녀의 비율이 3등급 객실의 남녀의 비율에 비해서 훨씬 높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어요. P클래스라는 값을 보되 스플릿 바이를 survived가 아니라 성별에 대한 것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에 대한 것으로 보니까 확실히 1등급실에서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1등급실이 생존율이 더 높았던 것에 성별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섞여 들어갔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 그것을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을 probability가 아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숫자로 봤을 때는요, 확실히 3등급 객선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많이 큰 차이가 나지만 1, 2등급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차이가 나는 반면에 생존율의 경우에 1, 2등급 객실의 차이가 확실히 크게 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영향은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별에 대한 영향 이외에도 이 객실 등급에 대한 정보 또한 큰 영향을 하나를 더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은 특이한 정보들도 꽤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 정보와 엠바크드, 그래서 엠바크드 같은 경우는 이 승객이 어디서 탔는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엠바크드 정보를 보면 승선을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객실 등급이 상당히 크게 많이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Q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는 1등급에 탑승하신 승객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작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S로 표시된 영역은 2등급이 월등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속지 않으셔야 되는 게 probability로 이렇게 해제를 해서 보면요, S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구역에서 타신 분도 사실은 3등급의 탑승객이 숫자상으로는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볼 때와 절대적인 숫자를 볼 때 요거를 번갈아 가면서 잘 살펴보셔야지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와 같은 좀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부분은요, 실제 타이타닉호의 항해에 대한 그 과정을 조금 살펴보고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이 이면에는 당시의 시대상과 역사의 배경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붉은색 화살표가 타이타닉호가 실제 항해를 했었던 경로입니다. 사우샘스턴에서 출발을 해서 세르브르를 찍고 그 다음에 퀸스타운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뉴욕으로 이동하던 중에 침몰 사고가 발생했었던 케이스고요. 이 세 탑승지 중에서 당시 퀸스타운이 가장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퀸스타운에서 탑승한 승객의 경우 많은 분들은 아메리칸 드림으로 미국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기 위해서 탑승했었던 인원이라고 합니다. 결과에서 데이터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퀸스타운에서의 탑승객의 경우는 3등급 객실의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승객 수로 봤을 때 S로 표시되어 있는 사우샘스턴의 승객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가 대부분의 교통편의 경우에 출발하는 위치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탑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샘스턴이 바로 출항지였기 때문에 사우샘스턴에서 탑승한 인원이 가장 많았다라는 거, 그 내용 또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정보는요, 데이터 자체만 보고도 추론할 수는 있겠지만요, 이 이면에 있는 당시의 시대상, 배경, 데이터의 의미를 알고 있다라면은 보다 쉽게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에는 도메인 지식이 꼭 함께 되어야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쉽다라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하나하나의 값들을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편하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에 있는 Factor Statistics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요. 이 내용 또한 데이터 테이블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결한 값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이와 같은 형태로 아까 전에 하나하나 살펴봤었던 이 값들을 이 아래 칼라로 표시되어 있는 Survive 기준으로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더라도 픽 클래스에 따라서 확실히 생존율이 좀 차이가 났구나,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났구나라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정도의 인사이트를 얻고 다음에는 이제 머신러닝 기법으로 생존자를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좀 쪼개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기법으로 학습을 하기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와 평가를 하는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 데이터를 샘플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플링에 대한 건요, 여기 트랜스폼에 있는 데이터 샘플러 요거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것을 아래로 내려가서 파일하고 이제 직접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 더블 클릭하면 샘플링 기법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되는데 70%의 비율로 그냥 쪼개는 것으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다시 데이터 테이블을 2개를 만들어서 이 2군데로 쪼개서 나누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해서 넣고요. 여기서 연결해 놓을 때 위쪽에 있는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마우스 우클릭, 리네임의 트레인 데이터, 아래에 있는 항목 마우스 우클릭, 리네임의 테스트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는 이 위쪽에 있는 연결선, 요걸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데이터 샘플 되어 있는 샘플 데이터와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아래 테스트 데이터는 우리는 샘플 데이터 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얘는 데이터 샘플이 아니라 리메이닝 데이터, 그러니까 70%를 제외한 나머지 30% 데이터가 연결이 되게끔 마우스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를 70%로 나누어서 2개의 데이터로 쪼개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머신러닝 기법들을 여러 가지를 한번 도입을 해보도록. 그 내용은 아래에 있는 모델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모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의사결정 나무,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로지스틱 레귤레이션, 뉴럴 네트워크, 이 모델링 기법들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내용들을 이렇게 배치를 쭉 바꿔줄게요. 같이 모델링 기법들을 다 배치를 해두고요. 이 내용은 트레이닝 데이터로 모두 트레이닝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결하는 과정에서 보시면요, 이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진행 바가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쭉 도는 게 있습니다. 다른 모델링 또한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지금 타이타닉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금방금방 계산을 맞춰서 모델링을 마쳤기 때문에 이 프로그레스 바가 보이지 않았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트리 같은 경우는 위에 이 에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에러 표시 위에 마우스 커서를 두게 되면은 상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상세 내용에서 보면 16개의 밸류를 넘어가면은 모델링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인포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요 위쪽에 있는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 인포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데이터를 잠깐 연결해 볼게요. 연결한 다음에 데이터 인포를 보시면 총 21개의 칼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앞에서 보셨던 트리의 제약 조건인 16개의 밸류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트리 같은 경우는 모델링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트리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중에 의미가 없는 데이터들을 좀 삭제하는 전처리 과정을 통하면 그 작업도 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은 개략적인 흐름만 한번 파악을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트리 모델은 포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삭제하고요. 자, 그럼 요와 같은 형태로 이제 모델링이 다 됐으면 각각의 모델이 어느 만큼 예측을 잘하는지를 살펴보게끔 요 아래에 있는 테스트 앤 스코어 이것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 앤 스코어 값이 들어가 있고요. 모든 모델의 값들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도록, 그리고 산출된 모델에 대해서는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이 테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테스팅을 해라. 그래서 스코어를 매겨라 라고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최종 결과는 컴퓨전 매트릭스를 통해서
연결해서 시스템 스코어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요. 각각의 기법에 대한 정확도와 예측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여기 있는 각각의 스코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따로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숫자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정확한 값을 예측을 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봤을 때 랜덤 포레스트가 사실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여기 AUC로 표시된 어큐런시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값을 가졌지만 그 외에 다른 값들을 같이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코어로만 봤을 때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는 감을 좀 잡기가 어려운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 컴퓨전 매트릭스가 우리와 같은 초보자에게는 그 결과값을 보다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프리딕티드 데이터와 액추얼 데이터의 요 매트릭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다라고 한 사람이 전체 100명 중에 예측을 정확하게 한 건 96개, 예측을 잘못한 거는 4명.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랜덤 포레스트로 예측을 했을 때는 이렇게 3명, 4명 잘못 예측했더라. 그레디언트 부스팅 같은 경우는 7명, 6명, 서포트 벡터 같은 경우에는 4명, 9명. 로지스틱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22명, 30명,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4명, 10명 이런 식으로 잘못 맞춘 케이스가 있더라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키와 같은 형태로 살펴본 것이 아주 개략적으로 살펴본 데이터 분석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살펴보고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찾아보고 모델링 해보고 결과를 예측해보고 예측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이와 같은 한 세트가 한 번의 데이터 분석 사이클, 머신러닝, 딥러닝을 하는 그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지난번에 알아봤던 캐글 사이트에서 타이타닉 데이터를 가져오고 지난번에 소개했던 오렌지라는 툴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까지 해보는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분석하고 머신러닝을 할 때 사용하는 툴들의 사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요, 이와 같은 데이터 분석의 흐름과 실제 제조업 현장에서는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